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행렬 부분에 이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하고 본격적으로 연립 상미분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화면을 출석 체크용으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행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좀 훑어보고요.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다 해보도록 하죠. 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에 대해서 간단히 스케치하는 내용들입니다. 똑같은 화면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열 벡터에 대한 것과 행 벡터에 대한 용어를 갖다가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이게 열이랑 행이 항상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좀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칼럼 쪽을 갖다 열 벡터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유는 되게 단순하게 매틀랩 같은 경우를 갖다가 설명서를 읽다 보면은 주로 열 벡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컬럼 벡터 기준으로 먼저 좀 그냥 봐 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m 곱하기 n 행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첨자 붙이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줄여서 ij라고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n의 정방 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정방 행렬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갖다가 행렬로 바꿨는데 정방 행렬이 아니면은 방정식의 개수보다 그 미지수의 개수가 많거나 혹은 반대로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많거나 이런 경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니까 뭐 해가 아주 많이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정방 행렬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n 곱하기 n 행렬. 그 다음에 대각행렬이라는 게 있었죠. 이 대각행렬이라는 거는 간단히 보면은 대각선 부분이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나타내고 있는 인덱스가 서로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대각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다이아고널입니다. 이 다이아고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0인 거를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대각선 부분에 0이 있어도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은 단위행렬. 대각선의 성분이 1인 행렬을 단위행렬이라고 하고 우리가 i나 혹은 2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었죠. 예제들을 갖다 보신 거고요. 전체 행렬은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위치를 교환한 겁니다. 대칭 이동을 시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녀석의 전체 행렬을 갖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역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덧셈 부분에서 자, 얘네들을 더하려면은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연산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제들을 갖다가 간단히 좀 봤었죠. 그리고 곱셈은 결국 행과 열의 원소들을 각각 곱해 가지고 더해 준 거를 이제 원소값으로 갖는 게 곱셈의 결과로 나오는 행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못 했는데 원래 괄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들을 우리가 각각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역행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역행렬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특별히 제가 좀 기억을 해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곱셈 정리나 이런 것들 혹은 인수분해를 갖다가 할 때 일반적인 실수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인자의 존재,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열린 미분 방정식을 이제 행렬 방정식 형태로 고치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거랑
2 곱하기 2의 역행렬에 대한 이야기 같이 했었고요. 이계상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상미분, 1개 연립상미분 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관 지어 가지고 이제 3개 상미분 방정식을 1개 연립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과제를 내줬었죠. 자, 과제들은 잘들 해서 다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간단히 좀 본 거고요. 이제 오늘 행렬 부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봅시다. 사실 선형대수라는 것 자체가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를 찾기 위한, 그 다음 이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봐도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우선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보셔야지 되는데요. 정의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 정의만 보고서 딱 한번 보고서 와 고유값이 뭐고 고유 벡터가 뭐다라는 걸 갖다가 한 방에 알아낼 수 있으면은 센스가 상당히 좋은 거죠.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고유값이 뭐고 고유 벡터가 뭔지에 대해서만 좀 봅시다. 일단 행렬 A가 주어지고요. 행렬 A에 대한 고유값, 그리고 그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이 나왔을 때 보통 여기서는 람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람다에 대응하는, 즉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 이렇게 됩니다. 고유값을 갖다가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고유값 계산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고유값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1과 2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고유값 람다 1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람다 2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벡터가 또 다른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유 벡터라기보다는 고유 벡터 집합의 기저를 갖다 우리가 그냥 고유 벡터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의미 자체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식이요. 딱 요 식을 만족하는 람다와 x를 찾으면 돼요. A에다가 한번 써보면은 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A라는 벡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2 곱하기 2 벡터라면은 고유 벡터 아니라 행렬이네요. 자, A라는 행렬이 있고 어떤 x1, x2로 되어져 있는 벡터를 갖다가 곱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자,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고 2 곱하기 1 벡터니까 나오게 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 행렬, 즉 컬럼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녀석이 원래 자기 자신의 모양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준 것과 같은 벡터 형태가 나오게끔 이렇게 되는 요 상황에서 요 람다를 갖다가 고유값, 요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자, 2, 1, 1, 2로 되어져 있는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1 곱하기 1 마이너스 1로 되어져 있는 벡터를 한번 곱해 보면은 이 결과값이 1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로는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1이 고유값인 거고요. 요 녀석이 1에 대한 행렬의 고유 벡터가 됩니다. 조금 전에 봤었던 이 벡터가 고유 벡터나 고유값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 계산해 보면 3이 나오게 되는데 3 곱하기 1, 1이 나왔죠. 자, 요게 고유값, 그때의 고유 벡터입니다. 자, 2, 3을 곱해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모양이 됩니다. 계산 결과가. 그럼 얘는
7 곱하기 2, 3이 되니까 주어져 있는 행렬 4, 2, 3, 5에 대해 가지고 고유값이 7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2, 3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알 수 있죠. 똑같은 녀석에 대해서 자, 4, 6 벡터를 갖다 곱해 보면은 계산 결과가 28, 42, 7, 4, 6이 나오네요. 자, 고유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이 그때 고유 벡터가 되죠.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요때는 고유값이 2, 3, 밑에는 4, 6이죠. 그런데 고유값이 고유 벡터가요. 근데 위쪽에 있는 2, 3이랑 4, 6의 관계를 보면은 2, 3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4, 6이 나옵니다. 그래서 2, 3에다가 n을 곱해서 나오는 녀석들이 몽땅 다 고유 벡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연산을 갖다가 보면은 그런 측면 때문에 고유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고유 벡터의 집합이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 집합의 대표 주자를 누구로 선택할 거냐. 사실 얘로 선택해도 되고 얘로 선택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4, 6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위에 게 2, 3이 나올 테니까요. 어느 걸 선택하는지는 고유 벡터를 쓰는 사람의 취향입니다. 보통은 가장 단순한 수를 갖다 좀 써주는 게 좋아서 이 경우에 저 같으면은 2, 3을 쓰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은 제가 고유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다 찾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고유 값들을 갖다 쉽게 찾을 수 있었죠. 근데 어떤 벡터가 고유 벡터인지를 갖다가 솔직히 알 게 뭡니까? 그냥 딱 보고서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렬이 주어졌었을 때 그 고유값을 갖다가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예제를 갖다가 좀 보면서 해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제는 a equal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6, 1.2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행렬인데요. 이 행렬에 대한 고유값 계산을 하고 내친 김에 이제 고유 벡터까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유값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a 마이너스 람다 x 이퀄 0, 이 녀석이 x 이퀄 0 이외의 해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쪽에 우리가 식을 봤을 때, 자 a x x1 x2로 되어져 있었던 녀석이요. 이 녀석이 람다 곱하기 x,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였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를 갖다가 지금 찾아야지 되는데, 이때 x가 0,0인 거는 완전히 당연해가 돼요.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죠. x가 0,0 그러면 람다는 무조건 0. 그럼 a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로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다 지금 보려고 하는 건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람다가 0이 안 나오는, 즉 x가 0이 안 나오게끔, 그러니까 0 벡터가 아닌 상태 내에서 이걸 만족하는 벡터를 갖다가 지금 찾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a 마이너스 요걸 만족하는 녀석들 중에서 x가 0이 아닌 녀석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람다에 있는 이 람다가 어떻게 바뀌면 되느냐. 그 다음에 람다가 상수인데 행렬에서는 상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었죠. 2에다가 상수를 갖다 곱해주는 겁니다.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1, 2, 3, 4 이렇게 있는 상태 내에서 만약에 2를 갖다가 상수를 곱해준다, 이 얘기는요 2,
각각의 원소에다가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사실 이거는 이유는 2를 갖다 그냥 상수를 갖다 쓸 때 우리가 행렬에다 곱하는 거니까 행렬에다가는 행렬을 곱한다고 봐야지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앞에 2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대각행렬 있죠. 이렇게 생긴 대각행렬. 단위 행렬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x 이퀄 0 2의 해를 가져야지 되는데 이게 x 이퀄 0 2의 해를 갖다 가지려면은 앞쪽에서 역행렬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a 마이너스 람다가 역행렬을 갖지 않아야지 두 개의 방정식이 일치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해, 즉 x 이퀄 0 이외에도 해를 갖다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지금 쓴 요 문장은 이 문장이랑 동치입니다. a 마이너스 람다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돼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람다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ad 마이너스 bc 2 곱하기 2일 때는 즉 행렬식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행렬식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렬식이 0이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식 값이 0이 나오게끔 해주는 a 마이너스 람다의 람다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얘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거의 행렬식이 0. 요 행렬식 계산해 보면은 요게 나오는데 이게 0이 나오게끔 해주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죠. 자, 이걸 풀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8이 나옵니다. 요 구조를 보면은 3 곱하기 3 행렬일 경우에는 람다에 대한 3차 방정식, 4 곱하기 4일 때는 람다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유값을 갖다가 구했고요. 자, 이렇게 구해진 고유값에 대해서 이제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보죠. 고유 벡터는 어쨌든 요걸 만족하는데 람다에 일단 마이너스 2가 들어갔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x를 찾으면 마이너스 2에 대한 고유 벡터, 람다에 마이너스 0.8이 들어갔었을 때 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은 그게 고유 벡터 마이너스 0.8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려면요, 결국 이 식을 만족을 해야지 되니까 요걸 만족하는 x1, x2를 찾으면 되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먼저 넣어보죠. 람다 1 마이너스 2요. 그런데 이거 구조를 보면은요, 사실 넣은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x1, x2를 갖다 따로 계산해낼 필요도 없이 우리가 찾은 고유값은 고유값을 갖다가 람다에다 만약에 넣으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겠죠. 즉 행렬식 값이 0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위에 거, 이 위에 자, 얘랑 곱해서 나온 방정식과 얘랑 곱해서 나온 방정식은 본질적으로 다 같은 거겠죠. 왜냐면 위에 거에 대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상수를 곱해주면 밑에 걸로 만들어진 방정식이 등장을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두 개를 갖다가 다 펼쳐볼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처음이니까 일단 다 한번 써보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이렇게 쓰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위에 거랑 밑에 거가 상수배 차이만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개의 방정식이고 관계식, 방정식 한 개의 미지수가 두 개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x1 이퀄 2x2 이런 식의 걸 끌어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이 방정식 보면은 실제 마이너스 2x1 더하기 4x2 이퀄 0 이거잖아요. 얘를 갖다가 정리하면은 지금 보시는 요게 나오겠네요. 즉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1, x2는요. x1이 x2의 2배가 되는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2,1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꼭 2,1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야기한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되고요. 1,2분의 1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표값으로서 한 개를 뽑아내는데 되도록이면은 식이 간단한 게 좋죠. 그래서 그냥 양수인 자연수로 좀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도 같은 방법을 쓰는데 람다에다 마이너스 0.8을 대입을 하면은 요게 나올 테고요.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4x1이 5x2랑 같으면 되는데 그렇게 같게 되는 녀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x1에다가 5, x2에다가 4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 가끔 시험 보면은 앞에 있는 개수를 갖다 따가지고 위에 거 같은 경우에 1,2, 밑에 거 같은 경우에 4,5를 쓰시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연습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걸 개념을 처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조금 사실 오락가락합니다. 헷갈리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 보시는데요. 당장 이제 풀이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동영상을 좀 되돌려서 이 앞쪽에 있는 고유값, 고유 벡터 구하는 부분이나 개념에 대한 걸 갖다 다시 좀 보시고 좀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거 시간이 좀 꽤 걸릴 겁니다. 알고 있으면은 다 푸는데 한 4, 5분 정도면 뭐 거의 뒤집어 쓰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 후에 풀이를 갖다가 할 테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다들 풀어 보셨습니까? 뭐 아마 못 푸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행렬을 우리가 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푸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라면은 사실 이거를 시간을 더 주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헤매고 있는 분들한테 약간씩 코멘트를 주는 방법을 갖다 쓰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동영상이라 이 풀이를 자기가 어떻게든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요 시간을 갖다 더 뒤로 쭉 늘려가지고요. 조금 나중에 풀이를 갖다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은 연습 문제 1번 풀이를 갖다가 한번 보고요. 2번이라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좀 좋습니다. 보통 수학 개념들이 좀 그런데요. 최초에 다른 사람의 풀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그런 거 없이 풀어보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고력에 대한 벽을 갖다가 좀 이렇게 깰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사고력 벽이라는 게 다른 사람 걸 보고 나서는 자기 자력으로 깬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깼다고 착각을 하는데 안 깨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회들이 어려운 내용으로 그러니까 쉬운 것들을 갖다가 할 때 깨면은 좀 손쉽게 넘어가는데요. 그 벽을. 이게 그런 벽을 넘어서기 싫어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의 풀이를 갖다 보다 보면은 나중에 깨려면은 점점 더 어려운 걸로 봐야지 됩니다. 나중에는 뭐 대책이 안 설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좀 무난한 거니까요. 한번 지금 말한 것처럼 좀 해보기 바랍니다. 어쨌든 풀이를 갖다가 진행해 보죠. 우선은 1번 같은 경우에 계속 이야기했었죠. 자, 행렬식 값이 0이 돼야지 되는데요. 이거 행렬식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나와서 일단 이게 0이 되려면 람다가
1이랑 5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행렬 A의 고유값은 1과 5가 되고 이거에 대한 고유 벡터를 갖다가 구하려면은 자, 람다에다가 1을 집어 넣었을 때 즉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풀어내면은 x1 더하기 x2가 0이 돼야지 되니까요. 이 경우에는 x1에 1, x2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1이 고유 벡터가 됩니다. 5를 넣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얘 방정식으로 보면은 3x1 마이너스 x2 이퀄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1에다 1, x2에다 3을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1, 3이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이요. 옆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풀이 과정을 갖다 거치면 되는데요. 자, 얘가 나오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람다가 2랑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람다가 2.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방정식을 정리해서 마이너스 1x 플러스 2x2 이퀄 0이니까 x1을 1, x2도 1 이렇게 x1이 2에 1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 1이 고유 벡터가 되는 거고요. 람다가 3일 때 이거를 정리한 식이요. x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이퀄 0. 그래서 이게 1,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업을 우리가 시작한 지 다시 또 시간이 꽤 흘렀죠. 아마 지금 가는 시간이 거의 한 50분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요. 중간에 프리 시간을 갖다가 좀 많이 줘가지고 그런데 자, 일단 여기서 주어져 있는 화면을 출석 체크 화면으로 하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과제가 이번에도 있습니다. 자, 이따 제가 써볼까요? 이번에는 과제 4가 되겠죠. 과제 4는 고유값이 중근이 나오는 경우 있겠죠? 행렬을 갖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찾는데요. 2 곱하기 2행렬 1개, 3 곱하기 3행렬 1개입니다. 2 곱하기 2일 때는 그냥 중근일 거고요. 3 곱하기 3일 때는 중근이 나와도 되고 3중근이 나와도 됩니다. 적당히 지금 행렬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 있죠. 행렬이 아니라 그 고유값을 갖다 구하는 방법을 적당히 잘 이용을 하면은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겠죠? 자, 요거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 네 번째 과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4장에서 하려고 했었던 연립상미분 방정식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뭐 벌써 시간이 거의 50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다룰 거는 연립상미분 방정식의 앞부분을 갖다 다루게 될 겁니다. 우선은 이 연립상미분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방정식이 항상 제차와 비제차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비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인데요. 제차 선형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결국은 앞쪽에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다가 구해내는 게 풀이의 끝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얘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선은 행렬 방정식 형태로 바꿔놓고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러면은
주어져 있는 녀석이 크게 보면은 y 프라임 이퀄 ay의 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y 프라임 이퀄 ay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익스포넨셜이었었죠. 그렇죠? 해가 익스포넨셜의 모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하건대 이 y의 해 모양이 익스포넨셜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y가 벡터니까요. 일단은 익스포넨셜 람다 t가 곱해지고 이건 실수입니다. 거기에 벡터 x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y 값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가정한 겁니다. 왜 이 가정이 통용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공업수학 시간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주어진 식에 그대로 넣어요. 여기서 x는 x1, x2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고요. 그대로 넣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거를 좀 꼼꼼히 따져보죠. 우리가 아까 갖고 있었던 식이 얘고요. 조금 전에 여기 자, AY 부분에다가 AY 부분에 있는 Y에다가 요걸 집어 넣으면은 우리는 AY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 Y 자체를 갖다가 미분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둘 다 Y 프라임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결국은 얘랑 얘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랑 이게 이퀄이 되죠. 그럼 이퀄로 놓고 풀면 되겠네요. 자, 한번 이퀄로 놔볼까요? 여기서는 익스포넨셜 람다 t가 없어졌는데 실제로 익스포넨셜 람다 t를 양쪽으로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식이 서로 같아지려고 그러면 이제 빼면 되죠. 그랬을 경우에 방정식을 좀 만들어 보면은 괄호 람다 x 빼기 ax 이거에다가 익스포넨셜 람다 t 이게 t 값에 상관없이 0이 되어야 하니까 이쪽은 그렇게 안 되죠. 얘가 0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t 값에 따라서 값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 빼고 나면은 요 녀석이 0이 돼야지 됩니다. 따라서 람다 x 이퀄 a x를 갖다가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려고 하고서 딱 보니까 결국 람다는 a의 고유값, x는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죠.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 람다랑 x였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그냥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다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특성 행렬식을 이용해서 고유값을 계산을 해봅시다. 위쪽 거 얘를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고유값 계산을 하면 되죠. 행렬식 계산해서 자 그럼 람다 1이랑 람다 2가 1과 5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과 5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갖다가 찾아보면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3x1 플러스 x2가 0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x는 1, 마이너스 3 고유 벡터 5에 해당하는 녀석은 얘가 돼서 요거 계산을 해 보면은 x1 마이너스 x2 이퀄 0 이렇게 되니까 얘가 나오네요. 안 어렵죠?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제차 선형 방정식에서의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왜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요 앞쪽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못 보니까 지금 좀 불안해서 몇 번 반복해서 묻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연립상미분 방정식이 나오면은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갖다가 반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가 빠지지 않고 다 했는데 문제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스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다가 도저히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질의응답에다가 올리시던가 아니면은 저한테 뭐 메일을 보내던가.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픈 채팅란에다가 직접 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다른 학생들도 비슷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동일한 질문들의 메일들이 많이 날라오던데 한 번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느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갖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은 우리가 일반해를 갖다가 이제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런 모양입니다. 람다 1과 5 이 녀석이 람다 1 해가지고 얘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고유 벡터 람다 5에 대해서 얘 들어갔고요. 그거에 대한 고유 벡터 얘네들이 각각 일반해에 대한 기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얘를 갖다 쓸 때 약간 노테이션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라지 y1 얘네들을 보통은 라지 y2 이렇게 쓸 거예요. 우리가 앞쪽에 그 이계상미분 방정식 할 때 소문자로 y1, y2 해가지고 뭐 기저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얘를 대문자로 했으니까 이것들을 대문자로 표현하기로 하죠. 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설명을 하면은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 가지고 행렬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1차 방정, 1계상미분 방정식과 비슷한 모양꼴로 나오기 때문에 y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식전개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람다와 x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a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갖다가 각각 얘랑 얘를 갖다가 1과 5에 대해서 찾으면은 일반 해는 고유값, 고유 벡터 얘는 다분히 이쪽에 있는 것 갖다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게 맞나요? 자, y를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렇게 추정해서 나오는 녀석이 주어져 있는 연립 방정식의 기저가 됩니다. 해에. 그렇게 된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온 거를 각각 y1, y2라고 할 텐데 그러면 얘가 하나 있을 거고요. 람다 5에 대해 가지고 고유 벡터가 있는 요게 있겠죠. 실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저는 뭐 1 같은 경우에는 1,-3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쓸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2,-6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결국 얘는 C1과 C2가 지금 임의의 상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이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초기 조건 있죠. 이 초기 조건이 들어가면 이제
깔끔하게 C1, C2까지 결정이 돼가지고 유일성을 갖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해를 썼었을 때 모양이 약간 틀려지는 거는 초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값에 대한 부분들까지 있는 거는 나중에 우리 연습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수업을 마치기 전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